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세의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일단 시작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다는 걸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 전쟁 때문에 발생되는 무고한 희생자들이 크지 않길 바라며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정말 나쁘고, 그 다음에 기분들도 야, 이거 공부하면 뭐하나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빠르게 진행해서 10분 내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국 러시아 전면 전쟁을 선택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한국 금리는 동결,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상향을 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세 번째, 이 뉴스는 꽤나 흥미로웠습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가 NFT에 투자를 할지 말지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야, 그런데 솔직히 NFT는 근데 쓸모가 없잖아. 그거 사서 뭐 할 거야? 인쇄할 거야? 그러니까 정말 웃긴 상황이 펼쳐졌죠. 가상 세계에 있는 NFT를 산 다음에 그거를 증명하려면은 그 그림이나 동영상 같은 거를 직접 인쇄를 해서 자랑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안에서 이 NFT 쓸 곳을 드디어 찾았다고 하는데 한번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운전자분들은 무조건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 1월부터 횡단보도에서 이것을 안 하면은 과태료의 벌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주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2월 24일 목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뉴스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일촉즉발, 뉴욕 증시 하락, 그리고 그 와중에 신규 확진자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결국 오늘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확진자가 나오는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간 무력 충돌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다우 마이너스 1.3% 하락, S&P 500 마이너스 1.8% 하락, 나스닥 마이너스 2.5% 하락으로 하락폭이 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우크라이나는 칠러 분리주의 공화국들이 장악한 동부 돈바스 지역을 제외한 전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15만 명 이상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러시아 그리고 벨라루스 이러한 접경지대에 배치되어 있다고 밝혔으며 이들의 80%가 징역태세를 갖췄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오늘 장중에 이런 뉴스가 나왔죠. 푸틴 우크라 동부 특별 군사작전 선포, 위협 용인 못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전포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여기서 한 가지 경고를 날렸는데요. 이러한 러시아의 움직임에 왜곡이 간섭할 경우에는 러시아는 즉각 보복할 것이라며, 이는 그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러시아가 핵에 관련된 그러한 훈련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경고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나라도 쉽게 나서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 기준 오후 2시쯤인데 이렇게 정말 많은 속보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와도 우크라 수도 키예프에는 탄도미사일이 떨어졌다, 그러한 소식이 들리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푸틴 치명적 인명피해 초래할 전쟁 택했다, 이러한 규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이 결국 일어나니까 유가가 폭등하여 브렌트유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뉴스가 1초가 멀다 하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뉴스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고한 희생자가 꼭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유가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이러한 선택을 한다고 하네요.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 검토, 한국 공조 압박 가능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에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하며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과 공조해 전략적 비축유 SPR의 추가 방출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동맹국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으며, 한편 지난 11월에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 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압박을 낮추려고 한국, 일본, 중국, 인도를 비롯한 동맹국들과 전략적 비축유 5천만 배럴을 방출한 바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플러스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로 LNG선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동안 조선 관련주가 엄청나게 올랐죠. 그런데 이 와중에 조선업 비중을 확대하라는 리포트가 나왔다고 하는데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프증권 김용민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천연가스관 노르트스트림 2 승인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를 향한 제재로 감소할 수 있는 천연가스 물량을 상쇄하기 위해서 미국 및 기타 국가로부터 해상 LNG 수입을 확대할 가능성이 당연히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당연하겠죠. 이때까지는 관으로 쉽게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당연히 그 가스를 다른 곳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 통로는 바다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LNG선 수요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간접적으로 조선업종에 대한 리레이팅 효과를 가져오고 미국 셰일가스의 유럽
평양 수출 확대로 LNG선의 발주 수요가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음모론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저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득을 누가 보는가 봤더니 바로 미국이 본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물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절대 알 수가 없겠지만 결국 나라가 자주국방을 할 수 없으면은 이렇게 힘없이 휘둘린다는 걸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우크라이나는 예전에는 핵 보유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냉전이 끝나고 미국 중심의 사회가 딱 만들어질 때 그때 강대국들의 여러 제안에 핵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핵을 포기하면서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를 적었는데 그 안의 내용을 딱 봤더니 미국, 영국, 그리고 러시아 이 세 나라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력 사용을 자제하고 그리고 독립, 주권, 국경선을 존중한다 이러한 말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러시아가 뭐라고 있죠? 맞습니다.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야, 핵 괜히 포기했다 이런 말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 와중에 절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구나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전쟁은 엄청나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빠르게 증시는 불확실성 해소 이러한 단어와 함께 조금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한국은행 올해 물가 상승률 3.1%로 올려 3%대는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한국은행이 연초부터 뛰는 국제유가를 반영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1%로 올려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10년 만의 수치라서 그만큼 인플레가 심각하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다행인 거는 이렇게 큰 폭의 물가 상승률 상향 조정을 했지만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3.0%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올라가지만 그래도 경제도 성장한다 이러한 생각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연달아 금리를 올렸으니까 동결을 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마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오미크론을 고려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익일이 그러면 이제 금리 올리는 거 끝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위에 보시다시피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기 때문에 1.25인 지금부터 올해 안에 1.75까지 두 번 정도는 올린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또 이런 뉴스를 보면은 영끌족들이 많이 힘들어하겠다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남기 2024년 LPG 차량 저공해 자동차 제외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2025년 이후에 저공해 차량에서 제외를 한다고 합니다. 자, 관련 내용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무공해차 중심 저공해차 분류 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현행법상 지금 저공해차는 전기 수소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마지막으로 LPG 그리고 CNG 이렇게 분류되었는데 그런데 24년부터는 LPG 그 다음에 CNG를 제외하고 그리고 저기르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25년 또는 26년부터 제외하는데 부품업체 지원 등은 지속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뉴스를 보면은 갈수록 전기차 시대가 오는 게 확실하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자율주행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율주행 상용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2023년까지 고속도로 차세 지능형 교통체계 시범 구축 등 각종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확충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자율주행 테마도 확실하게 성장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비트코인 혹시 기름들 많이들 하고 계신가요? 비트코인의 겨울이 2024년까지 그러니까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중국 허비의 공동 설립자 두진이 24년까지는 비트코인 랠리가 없는 암호화폐 겨울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있겠죠. 그 근거가 뭔가 봤더니 4년에 한 번 비트코인 채굴량이 줄어드는 시기인 반감기가 있는데 반감기 이전 1년에서 2년 동안의 횡보세를 보이다가 반감기에 갑자기 급격하게 가격이 올라가는 그러한 패턴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이클을 봤을 때 24년 말까지는 강세장이 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24년 말에는 급등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거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맹신할 수는 없겠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흥미로운 뉴스죠. 축구 천재 네이마르 부산은 1억 프로필 NFT 바람이 분다. 자, 이때까지 NFT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거를 사긴 샀는데 어디다가 쓰냐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로 프로필에 쓸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들이 NFT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게임 NFT는 충분히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미술품 NFT는 구체적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나저나 PNP NFT 이러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소셜미디어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하는 NFT를 의미하는데요.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프로필에 NFT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으며 이로 인해 재력을 과시할 수 있는 플렉스 문화가 생겨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싼 차, 그 다음에 금시계, 스타벅스
커피 이렇게 3개를 찍어서 프로필에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냥 1억짜리 NFT 이런 걸 딱 올려놓으면 플렉스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트위터에서 NFT를 프로필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유료 구독 서비스 가입자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메타 역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관련 기능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나중에도 카카오톡에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니 결국 가면 갈수록 앞으로 NFT 작품들은 우리의 프로필 사진에서 많이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5년간 수출액 3배 키운 K방산 유럽 수주도 이어지나. 올해 초부터 이어진 대규모 국산 무기체계 수출 소식에 국내 방산업계가 개화기를 맞았습니다. 자, 16년에서 20년 합계 무기 수출액이 그전 5년의 합계보다 2배 넘게 늘면서 세계 순위 9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러시아 전쟁 이것 때문에 유럽 내 무기체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너무 평화롭게 살았다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최고 성능의 최첨단 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웬만한 전력이 뒤지지 않으면서 구매 유지 보수의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된 무기체계를 찾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무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KTB 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설이 협상으로 종료되거나 우크라이나 내부 친러시아파를 이용한 국지전으로 흘러가더라도 그런데 결국 지금 현재 전쟁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의 K9 자주포 확보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 그리고 우주 관련주는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앞으로 전세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섹터 중 하나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2년 겨울잠 깨어난 K-POP 공연. 2주 뒤에는 잠실벌의 BTS 뜬다.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연일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지만 그런데 적어도 K-POP만큼은 포스트 코로나를 향해 나아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11일 그리고 12일에는 걸그룹 이달의 소녀의 콘서트가 열려 올해 첫 오프라인 콘서트로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드디어 BTS가 등장하는데요. 다음 달 10, 12, 13일에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오프라인 콘서트가 개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한국에서 무려 2년 4개월 만에 열리는 거고 규모는 3일간 45,000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기획사들의 매출이 크게 뛸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고로 하이브의 작년 LA 콘서트 매출액은 무려 400억 수준으로 앞으로는 모든 엔터주가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엔터주를 관심있게 볼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횡단보도에 사람 없어도 이제는 일시정지 않으면 5만원. 자, 내년 1월입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알 필요가 있겠죠. 내년 1월부터 교차로에서 운전할 때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고 빈도 위험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새롭게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쭉 가다가 사람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우회전했죠. 그런데 이제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바퀴를 무조건 멈췄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진행을 하라고 합니다. 혹시나 이거를 지키지 않았다면 범칙금 5만원 그 다음에 벌점 10점이 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업 2가지를 빠르게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큰 뉴스랑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한국항공우주 리오프닝 수혜 기대. 미래에셋증권은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코로나19로 부진했던 기체 부품이 올해부터 회복될 것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45,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가는 33,300원. 자, 코로나19로 부진했던 2021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조 5천억 그 다음에 579억으로 전년 대비 10% 58%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리오프닝 수혜가 예상된다며 에어버스는 올해 항공기 인도 가이던스 720대로 전년비 27%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한국항공우주 방산에도 관련이 되어 있겠죠. FA50의 수주 가능성이 높아 보임에 따라 올해 완제기 수출 수주 가이던스는 1조 3천억으로 전년비 72%나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실적을 봤더니 연평균 10% 넘게 성장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랑 순이익도 엄청나게 증가할 거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내년에는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느덧 61선과 121선 여기까지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121선을 지지하고 올라갈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YG 트레저 위너 뜨고 빅뱅 돌아온다 매수 의견 유지. 이것 또한 아까 봤던 그 뉴스랑 이어지겠네요. 올해 오프라인 콘서트가 정말 많다고 하는데 그거는 YG에도 당연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삼성증권이 YG엔터에 대해서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78,000원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YG 소속 주요 아티스트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향후 예정된 콘서트 매출 등으로 우수한 성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가는 62,000원이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아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기준 연결 매출액은 890억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32억원으로 49억원이었던 컨센을 크게 웃돌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네이버 제페토 보유 지분에 대한 평가 차익이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잘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오는 4월에는 서울에서 트레저와 위너의 공연이 각각 2회씩 열리고 빅뱅의 컴백이 가까운 시일 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블랙핑크
싱크도 완전체 앨범 발매 이후 해외 투어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YG엔터의 실적을 봤을 때 성장세가 엄청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연평균 20에서 30% 정도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은 50% 가까이 성장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G엔터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네요. 그런데 그 와중에 최근 들어 양봉이 엄청나게 많으면서 거래량도 터지는, 게다가 120일선도 완벽하게 뚫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과연 엔터주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충분히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뉴스가 있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